안녕하세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랑채 리모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영숙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눈물은 그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지요. 파란만장 선전수전과 다른 인간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인터뷰 때 영숙님이, 상철님이 제가 짜장면을 먹게 하는 그런 게 마음에 걸렸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영숙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다. 그 말이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상철님께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훈훈하더라고요. 상철님과 영숙님의 데이트 장면도 정말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서 재밌게 보았는데요. 둘이 각각 따로 보면 사실 정말 재미가 없는데 같이 있을 때는 그 케미가 정말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님이 너무 날카롭기에 상철님처럼 무덤덤하게 받아주는 남자가 정말 필요하고 어울리는 거죠. 상철님은 영숙님을 선택했던 게 이성적인 호감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보다 더 영숙님에 대한 의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숙님의 강한 기세를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는 욕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영숙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영숙님이 자꾸 아가야 취급을 하니까 상철님이 어쭈 이것 봐라 하고 스스로 승부욕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오빠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혼은요, 도전의식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철님의 오빠 노릇이 이제 시작합니다. 물론 상철님의 오빠 노릇은요, 오빠로서 챙겨주기보다는 오빠로서 훈계에 더 가깝게 보이긴 했었는데요. 처음 데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상철님은 기선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숙소에 나와서 영숙님이 본인보다 걸음이 빨라지려고 하니까 천천히 하고 본인의 템포로 영숙님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죠. 물론 영숙님이 고춧가루를 쫙 뿌려가지고 짜장면 너무 좋았는데 라고 흥분하려는 모습을 보고 워워 하고 진정시키는 목적도 있었지만요. 상철님은 차에 타서도 오빠 노릇하려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있나? 하고 반말을 하면서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라고 합니다. 전 이때 상철님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근데 대박인 건 영숙님이 말 편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철님이 바로 꼬리를 내리죠. 영숙님과 티키타카라는 상철님이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철님의 오빠 노릇은 계속됩니다. 차 안에서 영숙님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말할 때 화부터 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권이었던 거는 그래도 상철님이 본인을 선택해줬다고 영숙님이 꾹 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같았으면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상철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거든? 이라고 했을 텐데요. 어쨌든 이 장면들이 왜 이리 웃음이 나왔는지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도 있어야죠. 맨날 싸우고 울고 오해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고구마 같은 장면만 보다가 이렇게 코믹한 장면들도 나오니 정말 편안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영숙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라 긴장하면서 보기도 했었지만요. 영숙님이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네요, 상철 없었으면 나 오늘 혼자 있었겠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상철님이 영장님하고 있었겠지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곤조곤 할 말을 다 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영숙님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한데 상철님은 전혀 영숙님은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할 말을 오빠로서 또박또박 잘 하더라고요. 영숙님이 자기가 고양이가 무섭다고 해도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러면 되나? 우리가 자리를 피하면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숙도 답답하니 그럼 내가 먼저예요, 고양이가 먼저예요? 라고 되묻습니다. 마지막 상철님이 커피를 원샷해버려서 오해가 또 살 뻔했지만 다행히 데이트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상철님을 대하는 영숙님의 태도가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호님에게 대하는 태도랑 상철님께 대하는 태도는 사실 완전히 달랐거든요. 상철님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은 용호님에겐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영숙님은 상철님은 갈 사람이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못되게 하면 좀 상황이 이제 그만 저한테 마음을 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더 까칠하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상철님은 미국에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같이 미국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숙님은 상철님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초장거리라는 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님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영숙님에게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님이 여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야 라는 이야기도 상철님께 자주 하는데 이번 데이트 때 보니 상철님이 영숙님보다 젓가락질은 더 잘하더라고요. 상철님이 한국에 대한 예의나 도리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예고를 보니 여자가 선택을 하는데 영숙님이 상철을 선택을 안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영자님이 저 선택 혹시 바꾸면 안 될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철님과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고편에서 둘이 잘 맞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정숙님과의 데이트만 보아도 상철님은 누구랑 대화해도 말이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자님도 옥수님과 이야기할 때 본인은 광수님과 상철님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걸 보아서는 영자님도 평상시에 상철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철님이 광수님이랑 삼자대면 후 혼자 밖에 앉아있을 때에도 밤에 이야기 중인 상철님과 영자님이 다가옵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영자님도 상철님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철님과 영자님이 둘이 의외로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영숙님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요? 물론 영자님보다는 상철님은 영숙님과 있을 때 그 케미가 돋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영숙님에 이어 영자님까지 상철님이 여자 보는 눈은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영자님하고 영숙님하고 배틀이 진행되는 건가요? 상철님의 오빠 노릇은 그나마 훈훈하게 끝났는데요. 상철님의 형 노릇은 사실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철님은 영철님을 통해 광수님이 옥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을 영철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광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죠. 상철님은 오빠 노릇도 했으니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도 형 노릇을 하면서 이 상황을 풀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영숙님에게 했던 방식으로 공감보다는 집요하게 팩트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철님 탓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철님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라며 옥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은 제3자가 아닌 바로 광수님 본인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팩트 공격을 날립니다. 상철님의 계속되는 팩트와 영철님 옹호 발언에 광수님도 듣기가 많이 힘들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그런데 애초에 상철님이랑 광수님은 둘이 동갑이라서 형 노릇을 하면 광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수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광수님의 이야기가 꼭 나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번 나는 솔로 16기 주인공은 광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예고를 보니 기대가 되는데요. 데이트에서 과연 여성분들이 누굴 선택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철님과 영숙님의 케미를 더 보고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